80세 노인이 60세로 돌아가면 꼭 할 것 5가지. 지금 이 순간, 2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잘하고 있어. 그 길이 맞아. 이렇게 웃으며 말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저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아본 한 분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영철 어르신, 올해 80입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2 자녀를 키웠으며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딱 5가지만 달리할 겁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 5가지를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 관리를 진짜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가족에게 진심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일 딱 하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를 더 만들고 관계를 지켰을 것입니다. 5번째,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달라집니다. 각각의 이유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드릴 것입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1945년 해방 직후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6 형제 중 셋째로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15살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공장 일을 하셨고 26에 결혼하셨습니다. 아내 이름은 순희 씨였습니다. 어르신보다 2살 아래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공장 현장에서 일하셨고 순희 씨는 평생 집을 지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화가 많은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했고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것이 어르신 세대 남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에 몸 관리를 진짜 시작했을 것.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때 내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술자리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제일 후회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60대 초반까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운동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도 숨이 좀 가빠도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이 버거워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근감소증,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대에 내 몸이 이렇게 된 건 60대 때 내가 결정한 거였더라고요. 그때 알았더라면 매일 30분만 걸었을 겁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만든다는 것도 그때 알았더라면.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6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0세 이후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고 60세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60대에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6070대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십시오. 두부 1모, 계란 2개, 생선 1토막, 단백질을 하루 1가지 늘려보십시오. 그것이 10년 후 당신의 몸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후에 배우자와 가족에게 진심을 표현했을 것. 어르신이 이 부분을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누라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줬더라면. 그것이 어르신의 두 번째 후회였습니다. 순희 씨는 70세에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진단 후 6개월 만에 입원하셨고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의 나이 72세 때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르신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말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한다는 걸 왜 그렇게 늦게 알았는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의 눈이 젖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해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해,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언젠가 그 말을 못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전에 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서 온다. 윌리엄 블레이크. 지금까지 어르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후회를 들으셨습니다. 몸을 챙기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가슴이 먹먹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비단 어르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 나만의 일 딱 하나를 시작했을 것.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집안일 말고, 돈 벌기 위해 하는 것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 어르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 공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르신 세대의 삶이었고 어르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지금 그게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78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붓을 처음 잡는 날 어르신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물감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아픈 겁니다. 60대에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20년을 보냈는데.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6070대이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아이도 다 컸고 직장 걱정도 덜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6070대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그림, 글쓰기, 악기, 텃밭, 여행, 수영 무엇이든 됩니다. 그 목록 안에 나머지 인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후회 친구를 더 만들고 관계를 지켰을 것. 어르신은 잠깐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80이 되니까 전화할 친구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가장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60대 어르신은 바빴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주말에는 쉬어야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해도 나중에 보자라고 미뤘습니다. 바빠서가 늘 이유였습니다.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르신이 60대에 바빠서 끊었던 그 전화. 그 순간이 지금의 외로움을 만들었다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십니까?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건강 피해를 줍니다.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는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친구는 수명입니다. 친구는 내 건강입니다. 그리고 6070대는 아직 새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오래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80이 되면 그 기회가 훨씬 적어집니다. 지금 6070대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 통이 외로운 노후를 막는 첫 번째 방파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 다음이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결론 80년간의 연구.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몸, 가족, 나만의 1친구. 하나하나가 무겁게 마음에 남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가 어르신에게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를 정리하고 용서했을 것. 어르신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습니다. 2살 위였습니다. 50년 전 두 형제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에서 마주쳤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갔습니다. 3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수십 년을 지배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또 상처가 덧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원망이 형을 괴롭힌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형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나 혼자 30년을 미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79세가 되던 해 어르신은 형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 나요. 영철이. 형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잘 있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원망이 그 네 글자 앞에 무너졌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걸 진작 못했나라는 아쉬움과 이제라도 했구나라는 안도가 함께 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형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것은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몸속의 만성 염증 크라닉 인플러메이션, 몸이 지속적으로 싸움 상태에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암의 공통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30년간의 원망이 어르신의 몸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그것을 이제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째 연락 못한 형제나 친척이 있으십니까? 풀지 못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그 짐을 지금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6070대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화까지 못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쓰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5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식사 후 15분 걸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세 번째, 해보고 싶었던 것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네 번째,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다섯 번째,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어르신의 말씀처럼 80세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어르신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르신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수채화 그릴 때요. 그리고 형이랑 이따금 전화할 때요. 단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80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붓을 들고 화해한 형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으로 어르신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어르신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나이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멈출 수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도 선택할 수 있다. 칼 융 심리학자. 오늘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90세 어르신이 70세로 돌아가면 꼭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보다 더 울림이 클 것입니다. 10년을 더 살아온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자녀에게,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이 어르신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